1928년 뉴욕. 한 소녀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6년 후 그녀의 가족에게 도착한 편지 한 통이 미국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끔찍해서 소설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20세기 초 미국을 공포에 떨게 한 연쇄살인마. 그는 스스로를 보름달 미치광이라고 불렀습니다. 알버트 피쉬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870년 5월 19일 워싱턴 D.C.에서 태어난 해밀턴 하워드 피쉬. 그는 나중에 알버트 피쉬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의 어린 시절을 알게 되면 악마도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피쉬의 가족력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75세, 어머니는 32세, 43세의 나이 차이가 있었죠. 더 충격적인 건 그의 가족 중 5명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5세 때 아버지가 사망하자 어머니는 그를 고아원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세인트 존스 고아원. 겉으로는 종교적인 자선시설이었지만 그 안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학대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린 피쉬는 매일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고통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괴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변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12세가 되어서야 어머니가 그를 데려갔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의 정신은 돌이킬 수 없이 뒤틀려 있었습니다. 1890년 20세가 된 피쉬는 뉴욕으로 이주했습니다. 집 페인트 공으로 일하면서 겉으로는 평범한 시민의 모습을 보였죠. 그는 결혼까지 했습니다. 안나 메리 호프만과 결혼해서 6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연쇄살인마들의 무서운 점입니다. 그들은 우리 옆에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낮에는 다정한 아버지였지만 밤에는 그는 자신만의 끔찍한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1903년부터 아이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종 사건으로 여겨졌지만 1928년 5월 25일, 이날은 10세 소녀 그레이스 버드와 그녀의 가족에게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날 오후, 한 노인이 버드 가족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프랭크 하워드라고 소개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가짜 이름이었죠. 그는 그레이스의 오빠인 에드워드에게 일자리를 제안했습니다. 농장에서 일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레이스에게는 자신의 조카 생일 파티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포식자들의 수법입니다. 그들은 가족의 신뢰를 먼저 얻습니다. 그레이스의 부모는 이 친절한 노인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스는 그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줄 모르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그레이스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928년부터 1934년까지 6년 동안 그레이스의 가족은 딸을 찾아 헤맸습니다. 경찰은 수많은 수사를 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레이스는 마치 공기 중으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934년 11월 그 끔찍한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레이스의 어머니 델리아 버드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내용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의 내용을 듣고 나면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친애하는 버드 부인께.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너무나 끔찍해서 여기서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피쉬는 편지에서 자신이 그레이스에게 무엇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달콤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가 바로
PC의 몰락을 가져온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경찰은 즉시 편지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편지지에 있는 회사 로고였습니다. 편지지는 뉴욕 개인 운전사 협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모든 회원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우연이 일어납니다. 조사 중에 한 하숙집 주인이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세입자 한 명이 그런 편지지를 두고 갔다고. 그리고 그 세입자의 이름은 알버트 피쉬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그 하숙집을 감시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3일 드디어 피쉬가 나타났습니다. 형사 윌리엄 킹이 피쉬에게 접근했습니다. 처음에 피쉬는 도망치려 했지만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체포된 후 피쉬가 한 말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레이스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에 대해서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피쉬는 자신이 400명 이상의 아이들을 해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과장된 것으로 보이지만 확실한 것은 최소 3명 이상의 아이들을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1935년 3월 피쉬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관심이 뉴욕 법정에 쏠렸습니다. 여러분, 이 재판에서 밝혀진 피쉬의 정신 상태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피쉬를 검사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그의 몸에 박힌 29개의 바늘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고문하며 쾌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피쉬가 18가지 이상의 성적 변태 증상을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그가 선악을 구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936년 1월 16일 피쉬는 전기의자에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의 나이 65세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의 마지막 말이 그의 광기를 보여줍니다. 피쉬는 죽기 직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해보지 못한 유일한 변태적 행위다. 첫 번째 전기 충격이 가해졌지만 그의 몸에 박힌 바늘들 때문에 합선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충격에서야 그는 숨을 거뒀습니다. 알버트 피쉬,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연쇄살인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악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것. 그리고 우리 사회가 소외된 아이들을 어떻게 보살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그레이스 버드를 비롯한 모든 피해자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삶은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역사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